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자, 오늘 6주차 수업의 마지막 시간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 어디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웠죠. 특히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에게 집중해야 된다. 즉, 세일즈 퍼널 같은 경우에는 what보다는 who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who, 즉 어떤 고객에게 우리가 감동을 줄까, 또 내가 진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그 고객들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녀 혹은 그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정말 고객 중심적인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채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위라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부류의 구독자를 좀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가지 부류의 구독자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그 구독자 유형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 그리고 다른 또 다른 그 그룹은 마음의 장애가 있는 분을 좀 나눠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가상의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캐릭터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고, 이 가상의 캐릭터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채널의 세일즈 퍼널 전략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라클에서 되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부분은 제 삶에서 힘들었을 때,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 또 관계적인 면에서 힘들었을 때, 이렇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도전하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두 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미라클에 있는 박이처럼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겁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남성으로 신체적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조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러한 컨텐츠 활동,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위라클 채널에서 깊은 영감과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주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박이도 그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 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는 부분들,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신체적 재활, 또 운동, 건강 관리,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도전 극복, 어떻게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해 나아갔는지, 이러한 것들이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 사람, 또 다른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도전 스토리, 그리고 재활 과정 및 극복 사례, 이러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관심사겠죠. 그래서 나도 이 유튜브 컨텐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신체적인, 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라클에서 얻는 도움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정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던 그 박이가 손가락도 움직이고 휠체어를 밀고 또 휠체어를 타면서 5분, 10분도 힘들었던 그 체력들이 이제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조언들, 그리고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또 성공적인 재활 사례를 통한 희망. 내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 나도
뭐 아름다운 여인과 또 결혼할 수 있고 또 다른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콘텐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운동, 재활, 도전 스토리, 장애 극복 사례 또 관련 콘텐츠들이 대표적인 관심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채널과의 상호작용 방식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댓글과 소통할 수 있겠죠. 어 어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 어떠한 분이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도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니 저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인 재활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재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 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조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들어서 이 인물의 주요 관심사 또 콘텐츠의 관심 포인트 또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받는 도움들을 생각하면서 이 육체적 장애가 있는 조셉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러한 분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혹은 인제 이번에는 마음의 장애가 있는 메리라고 하는 분을 저희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여성으로 내적 어려움을 치유하고자 하는 메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이 어떻게 보면 제가 미라클 채널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저도 회사에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었을 때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한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주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 주요 그 마음의 장애가 있는 메리는 정신적 안정, 또 마음의 평화, 또 스트레스 관리, 자아 성찰과 감정의 힐링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콘텐츠에서 관심 포인트는 정신적 힐링과 위로, 또 삶의 의미 찾기, 또 감정적 공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이야기, 또 감사가 회복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콘텐츠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위라클에서 얻는 도움은 감정적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콘텐츠들을 보시면 육체적인 한계 또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 거의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감정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또 정서적 안정과 위로 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영감 이런 것들이 미라클에서 주로 얻는 도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힐링 콘텐츠가 대표적인 그런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채널과의 상호작용 방식은 감정적 공감과 위로를 담은 댓글 또 서로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좀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러한 어려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콘텐츠를 보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어떠한 채널의 구독자도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내가 인제 콘텐츠를 만든다면 세일즈 퍼널 같은 경우에는 고객 중심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조셉을 정말 타깃으로 해서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요즘 워낙 많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장애가 있는 분에게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고객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내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 바귀 채널 즉 미라클 채널의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그룹에서보다 미라클 같은데
저희가 집중해서 내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내가 판매하거나 출시할 때 어디에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런 장애인이 운영하는 컨텐츠 채널에 홍보를 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있고 또 전환율이 높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집중을 했다면 이제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까?' 즉 우리가 제품에 집중했던 것들을 '누구를 위한 제품을 만들까?'라고 해서 관심 포인트를 왓에서 프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인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한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들 제가 러닝을 좋아하면 뭐 션과 함께 같은 그런 러닝 유튜브도 있겠고요. 또 패션을 좋아하면 패션, 뭐 주우재가 운영하는 패션 그런 채널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채널들을 네, 그 고객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뭐 주우재의 그런 패션 채널 같은 경우는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패션에 관심이 있는 어떠한 뭐 남성 캐릭터 또 뭐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무슨 관심사가 있을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 표로 제시했던 것처럼 5가지 이상의 특성으로 이 그분들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 뭐 도움들, 그리고 대표 콘텐츠들, 관심 있는 유형들, 뭐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구독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일즈 퍼널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고객, 소비자, 구독자 분석. 나의 진짜 고객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다. 즉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셉이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음의 장애가 있는 메리가 이 사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 또 컨텐츠 발행, 도입부에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고객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세일즈 퍼널은 왓이 아니라 후다라고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는 사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 파트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 2챕터씩 꾸준히 읽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장, 10장까지 진도가 나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우리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권을 쭉 일독하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가 책 한 권을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과 또 뿌듯함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읽고 이 수업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읽으셨다고 믿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수업은 바로 반대의 법칙입니다. 반대의 법칙. 자, 반대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당신이 2위 자리를 겨냥하고 있다면 당신의 전략은 리더 브랜드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1등을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성장하고자 혹은 2등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전략은 어떤 브랜드에 의해 1등 브랜드, 리더 브랜드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서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더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법칙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그 즉시 인정해 줄 만한 경쟁자의 약점을 심사숙고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서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된다가 이제 반대의 법칙입니다. 즉 뭐냐면 1등이 잘하고 있는 영역 혹은 1등이 잘하고 있는 영역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등 브랜드에서의 약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커버하고 약점과 달라져서 내가 이 1등 브랜드와 비견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대의 법칙입니다. 이 반대의 법칙에 대한 예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피 믹스 사업을 커피 믹스를 판매하던 시절에 제가 원래 제가 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양유업에서 처음에 분유팀에 분유를 판매하는 팀에 있었다가 분유팀에서 커피 믹스팀, 즉 커피 유통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기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았느냐. 커피 믹스 1등은 동서식품이어서 월등히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 75% 이상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던 이 브랜드인데, 이 커피 믹스 브랜드는 맛도 좋고 부드럽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 1등 브랜드의 약점이 뭐냐면 커피 믹스에는 뭐가 들어간다? 프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림. 예, 프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적 합성품이다. 화학적 합성품 뭐 이렇게 어 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화학 물질인데 몸에 아주 좋은 그런 성분은 아닌데, 이 화학 물질, 즉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남양유업에서 분유가 그런 판매의 수량이, 즉 출생률도 낮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남아도는 뭐를 넣었다? 무지방 우유를 넣은 거죠. 즉 그 1등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파악해서 프림을 바꿨더니 커피가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라고 해서 카제인 나트륨, 즉 프림이라고 하는 1등의 그런 약점을 파서 무지방 우유로 해서 몸에 좋은 그런 성분을 넣었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2등에 안착을 했고, 지금까지도 커피 믹스 시장에서 2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법칙은 뭐냐면 1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에 비견해서 내가 이 1등 브랜드와 비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반대의 법칙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10번째 분할의 법칙은요. 분할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은 나뉘어 둘 또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은 나뉘어서 둘 또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신규 영역에 저마다 다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가 사업 초기에 시보레, 폰티악, 올드모빌, 뷰익, 캐딜락으로 그런 방법을 취한 적이 있다. 영역은 통합되지 않고 분할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와 비슷할까요? STP 전략에서 세그멘테이션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라면 시장을 봤을 때도 라면도 매운 시장과 안 매운 시장, 차가운 시장과 뜨거운 시장으로 점점 나눠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은 나뉘어서 둘 또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잘게 쪼개고, 그래서 잘게 쪼갠 그 시장에서 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제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는 리더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신규 영역에 저마다 다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가 사업 초기에 뭐 시보레, 폰티악처럼 자동차 시장을 나눈 거죠. 나눈 것은 이런 영역이다. 그래서 분할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일예로 산업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아모레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었는데, 이 아모레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브랜드였죠.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브랜드를 잘게 어,
쪼개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설화수, 또 마몽드, 라네즈, 뭐 헤라 같이 각각 그 고객들의 어 니즈에 맞게, 또 고객들 선호도에 맞게, 또 고객 나이대에 맞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잘게 쪼개서 그 영역에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분할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하려면 어 이렇게 시장을 잘게 쪼개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1 등의 그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할의 법칙과 그다음에 반대의 법칙, 이 두 가지를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배웠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이 부분들을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교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이지만 뭐 제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우리 수업 LMS 통해서 자유롭게 쪽지로 또 텍스트 메시지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전반적으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복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마케팅 불변의 법칙 가운데서 이 반대의 법칙, 그리고 분할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뭐다? 바로 이 세일즈 퍼널에 대한 영역입니다. 세일즈 퍼널은 what이 아니라 who다. 즉 who고 나의 진짜 고객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진짜 감동을 주고자 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 고객에게 집중해서 마케팅하고 전략을 짜는 것. 그래서 모든 내용, 내가 만드는 제품, 컨텐츠, 광고, 홍보, 뭐 색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의 그 타겟 고객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들, 내 타겟 고객을 단순히 뭐 20대, 30대, 20, 30대의 직장 여성이다 라고 딱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세세히 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캐릭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세일즈 퍼널,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즉 누구를 위한 제품인가,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그 다음에 그 나의 타겟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 미끼를 던져서 고객을 나한테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이 미끼 안에는 뭐가 있다? 후크 스토리 제안이 있다. 그리고 이 미끼를 통해서 데려온 고객에게 무엇을 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전통적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제안을 줄 수 있겠지만 다 상품들이나 그런 모든 정보들을 쫙 펼쳐놓고 고객으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세일즈 퍼널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하나하나 고객이 선택을 하기 쉽게끔 세일즈 판매사원, 영업사원이 붙어서 이거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로 올리브영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요즘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라는 카테고리와 나를 위한 추천 상품이라고 해서 고객이 특별히 클릭해서 정보를 알아차리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그리고 너셀인과 같은 그런 홈페이지에 가도 이데라의 베스트, 그리고 MD 스픽해서 추천 제품을 딱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일즈 퍼널의 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 퍼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일즈 퍼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